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유행이라 싸돌아다니질 못하니 영상을 자주 올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지분 토지를 낙찰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분 토지는 왜 경매에 나오는가?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가 아주 사이가 좋아요. 남편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부인이 자꾸 자기 이름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과 남편이 2분의 1 지분씩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그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다가 그만 노름에 미쳐버립니다. 이럴 때 빚쟁이들이 남편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넣게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아들이 사업한다고 껍죽대다가 망하는 바람에 아들 지분이 경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물건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부인과 딸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딸의 지분 2분의 1이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658평방미터 중에서 절반 면적인 329평방미터, 99.5평이죠. 대략 100평 조금 안 됩니다. 100평으로 잡고 이 물건을 3,658만원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감정은 7,889만원이죠. 최저가는 3,231만 4천원이고 강동리 78의 3번지하고 강동리 78의 4번지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를 3,658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진을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위성사진 잠깐 보고 올까요? 요 토지가 이 두 필지인데 여기 한 필지하고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한 필지가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요 지상에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자, 다시 화면으로 들어와서 3,658만원 낙찰받고 감정평가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면 감정평가서가 자 원래 감정평가 금액은 329평방미터가 9,747만 5천원이죠. 원래 감정은 9,747만 5천원인데 위성지도 한번 봅시다. 이 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겁니다. 제외됐기 때문에 약 20%를 저감해서 1000매각기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원래는 9천 얼마였죠 감정이. 그런데 7,889만원에 1000매각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3,231만 4천원 현재 최저가는 감정금액 대비 41%가 아니라 한 30% 선이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3,658만원의 낙찰을 받고 지분을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유자와 통화를 해서 같이 팔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더니 이 토지 지상에 불법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파는 건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토지를 측량을 해서 성과도 첨부해서 분할을 하고자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소송 내용은 보시면 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 취지는 자 청구 취지를 보면 별지 부동산을 분할을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분할을 해주고 만약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2분의 1을 원고에게 2분의 1을 피고에게 각 배당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한다. 라는 뭐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쭉 내용은 이 도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도로입니다. 도로 요게 도로고 땅이 요렇게 한 필지 요렇게 한 필지인데 요렇게 잘라달라 그러면 요렇게 잘라서 도로 쪽으로 붙은 땅은 원고에게 이쪽은 피고에게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는데 뭔가 좀 미심쩍은 게 있어요. 미심쩍은 게 뭐냐면 이 토지가 판결을 받고 광주시청에 가서 분할을 신청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지목이 전과 답이죠. 분할을 신청했을 때 분할이 가능할 것인가? 농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가 나올 것인가?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청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판결을 받고 그 분할 신청을 했을 경우 허가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좀 크게 볼까요? 쭉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때 회신 내용이 태촌면 광동리 78-3 및 78-4번지는 광주시 도시계획관리선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며 그러면서 여기 설명이 상기 토지에 불법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허가가 불가한 사항으로 다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허가가 가능한 사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판결을 받아도 분할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신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시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판사님이 측량해서 분할을 하라고 판결해 주면은 분할이 안 되는 판결을 받아서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 취지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 취지는 자, 별지 목록 기재에 분할해달라는 얘기가 빠졌죠. 자, 여기는 별지 목록 기재에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분하여 원고에게 2분의 1, 피고에게 2분의 1을 배당할 것을 명한다. 요거는 이제 그동안 사용하고 있으니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분할의 판결을 받더라도 분할이 불가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특별한 다툼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여기 쭉 보면 나와 있죠, 밑에. 그리고 화해 권고 결정을 채무 명의로 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청구 채권 및 집행권한의 표시. 그건 빵원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경매에 넣어서 지분대로 배당을 해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빵원이에요. 청구 채권은 빵원이고 그리고 집행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가단 2248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 권고 결정 정보 그리고 이 금액은 경매로 매각 후 신청인에게 실제로 배당될 금액 쓰시고 그리고 매각할 목록 표시 쓰시고요. 신청 취지는 신청인은 기원 2014 가단 2248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2, 3일 내에 요후에 이렇게 결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 보면 경매 개시 결정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온 겁니다.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렇게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대략 한 6개월쯤 후가 되면 첫 매각기일이 나옵니다. 빠르면 5개월 만에도 나오고 늦으면 7개월도 되고요. 송달이 바로바로 되면 좀 빨리 나오고 송달이 더뎌되고 보정할 게 많으면 좀 늦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대략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78-4, 78-3 두필지죠. 두필지고 신청 채권자는 낙찰을 받은 사람이에요. 낙찰을 받은 사람. 자, 전체가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2015 타경 5837호예요. 경기 광주시 태촌면 광동리 78-4, 3 두필지입니다. 쭉 보시면 그 토지가 전체가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청구 금액은 0원이죠. 이 저당권은 상대방에 대한 저당권입니다. 일단 얼마에 팔렸냐 하면 1억 300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절반은 제가 배당을 받아오겠죠. 네, 10명 입찰했어요. 1억 258만 원은 제가 입찰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제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입찰은 참가해야 됩니다. 1억 258만 원에 입찰을 하더라도 절반은 제가 가져오니까 부담이 없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의 매입을 하게 되는 거고, 과거에 제가 지분을 3,600만 원 낙찰 받았으니까 2억짜리 토지를 8,600만 원 정도에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부담이 없어서 예비적으로 여기 1억 258년 밑에 깔아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낙찰이 되면 배당받고 종결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좀 싼 금액에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3,658만 원에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1억 300만 원의 절반이 되는 5,150만 원을 배당받으면 대략 1,492만 원이 남습니다. 뭐 여기서 비용이 들어가겠죠. 비용으로 넉넉하게 한 400, 500만 원을 빼봅시다. 그러면 대략 1,000만 원은 남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체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낙찰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격이고, 여하튼 토지 지분 물건의 처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측량을 해서 성과도 첨부하여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경매에 붙여서 지분 비율대로 돈으로 나누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 거의 100% 경매에 붙여서 돈으로 나눠 쓰는 판결이 나옵니다. 또 땅도 마찬가지예요. 분할을 했을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되거나 서로 뭐 형평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이와 같이 토지 지상에 불법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이 되지 않으므로 경매에 붙여 돈으로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절차는 앞서 살펴봤듯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 또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전체를 경매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 돈 받아가라고 연락이 오면 돈을 줍니다. 자, 이 절차들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쭉 아까 봐왔죠?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한 겁니다.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토지 지분 물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